황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착하게 살면 뭐해? 결국 손해만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요. 요즘 세상은 착한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 같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런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약용. 그는 벼슬도 잃고 가족도 떨어져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무려 18년을 유배갑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고 명예도 잃고 친구도 떠나고 인생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약용은 그 유배지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인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정약용이 남긴 말과 삶을 통해 우리가 늙어가면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목민심서. 목민심서는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백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그 원칙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순히 공무원만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그는 벼슬을 권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벼슬이란 사람을 살리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조선 시대에도 권력을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 많았죠. 정약용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욕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칙을 세웁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그 원칙을 글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약용은요, 절대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유배를 갔으면 원망하고 술 마시고 세상 욕하면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돕는다. 이 말은요, 운이 좋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약용이 말한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끝까지 하면 그 뒤는 하늘이 돕는다. 즉,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라. 이게 정약용의 태도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단순히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맞습니다. 세상은 힘들어요.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힘든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중심을 잡으면 세상이 흔들어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요. 정약용은 멘탈갑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꺾이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도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정약용은 자기 인생을 남이 결정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보면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유배라는 상황을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할지는 그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 이제 늦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약용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다. 그는 말보다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니까요. 정약용이 남긴 글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청렴이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마라. 욕심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정약용이 청렴을 강조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욕심은 처음엔 작은데 점점 커져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엔 조금만 더 벌면 된다. 조금만 더 가지면 된다.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욕심을 키우면 마음이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정약용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기본을 지켜야 한다. 기본이 뭘까요? 가족을 돌보고, 약속을 지키고,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정약용은 화려한 인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본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도 무너진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돈도, 인간관계도 큰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것들이 쌓여서 터지는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기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진짜 승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정약용은요,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유배 생활 속에서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는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공부라는 게 꼭 시험 공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공부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공부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도 공부입니다. 정약용은 공부를 통해 자신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깁니다. 말을 조심하라. 사람이 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말 때문입니다. 말은 칼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 마음을 찢어놓고, 관계를 끊어놓고, 가족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라. 요즘 말로 하면 이거죠. 말만 하지 말고 해라. 정약용은 말보다 행동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기준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사람은 잘 될 때는 다 착해요. 돈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기분 좋을 때, 그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언제 나오냐? 힘들 때, 정약용은 힘들 때, 사람이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정약용은 자기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글을 썼고, 사람을 가르쳤고,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말자. 그는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백성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껴야 한다. 이건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넘기면 안 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정약용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점점 예민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요. 그럴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즉,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들어라. 요즘 세상은요, 다들 말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듣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 마음을 망치는 일이다. 여러분, 화를 내면 상대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혈압 올라가고, 잠 못 자고, 후회하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화를 다스리는 법도 말합니다. 잠깐 멈춰라.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숨을 쉬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랑 싸울 때 순간적으로 말이 나갔어. 나중에 후회한 적 있죠. 그 한마디가 몇 년을 남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 빚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정약용은 돈에 대해서도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약용은 돈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돈을 바르게 쓰라고 말한 겁니다. 정약용의 글을 보면 그는 정말 인간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도 남깁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집, 돈, 명예? 다 중요하지만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외로움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이 있어야 삽니다. 정약용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는 유배지에 서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너희가 잘 지내길 바란다. 나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는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주는 말 중 정말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큰 죄는 게으름이다. 이 말은 조금 무섭죠. 하지만 이건 우리를 비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게으름은
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게으름이 꼭 누워있는 것만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못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경계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 말은 너무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정약용은 그 말에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 늙었냐? 조금 거칠지만 정약용은 그렇게 말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으니까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글을 보면 그는 늘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매일 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잘 지켰나?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했나? 나는 오늘 조금이라도 배웠나? 이게 정약용이 말하는 삶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나쁜 인생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핸드폰만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시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 중 시니어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여러분,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되고, 누구는 집이 크고,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건강하고, 비교하면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약용이 남긴 말과 정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약용의 삶에서 나온 정말 중요한 교훈을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절망했을까요? 당연히 절망했겠죠. 사람인데 어떻게 절망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 서서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정약용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요, 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 같지만 사실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권력에서 밀려났고
받고, 유배를 갔고, 정치적으로는 패배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왜 정약용을 존경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실패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세상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평할 시간에 책을 썼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불평할 시간에 세상을 바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쉬워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불평은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내 인생을 바꾸는 건 나뿐이다. 이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는 게 뭘까요? 나는 노력했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세상이 나빠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냉정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약함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실수한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세질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리 없어. 내가 더 살아봤어.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남깁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내 인생이 멈춘다. 이 말은요, 정말 뼈 때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사라지지 않나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미움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죽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용서하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아야 내가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움은 늙어도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직. 둘째, 부지런함. 셋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세상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 정약용의 지혜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상이 3시간짜리라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약용의 핵심 내용을 더 깊게, 더 길게 삶의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정치 싸움 속에서 억울하게 유배를 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정약용은 천주교와 관련이 있다. 정약용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말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가짜 뉴스에 휘말린 거죠. 정약용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억울함을 품고 살면 내 마음이 먼저 썩는다. 그래서 그는 억울함을 품는 대신 그 에너지를 공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내 노력을 몰라주고,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때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는 유배지에 서서 강진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강진은 지금도 바닷바람이 차고 겨울이면 춥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외로움을 원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글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누구나 느낍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외로움을 지혜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은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정약용은 책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후대의 우리까지 살리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말 중에서 시니어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이 힘들수록 마음을 더 지켜야 한다. 나이가 들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고, 잠도 줄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짜증이 늘고, 화가 늘고, 불안이 늘어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그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규칙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규칙적인 삶은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줍니다. 정약용은 하루를 계획했고,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오늘 할 일을 적어라.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라. 이 습관이 정약용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딱 5분만 해보세요. 종이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일 3가지. 예를 들어, 산책 20분, 물 많이 마시기,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만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사람이 된다. 큰 변화는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나를 바꿉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약용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순간에도 가장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말 중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념공리은. 공념은 공정하고 깨끗하라는 뜻입니다. 그는 공직자에게 공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인생에도 적용됩니다. 공념이란 결국 이런 겁니다. 남 속이지 말고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죠?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정직은 늦게 빛나지만 결국 빛난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의 결과를 자기가 받습니다. 정약용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약용이 말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정약용은 가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있어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말 중 가장 중요한 말이죠. 정약용은 자식이 잘 살길 바랐고 사람답게 살길 바랐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거짓과 욕심이 부끄러운 겁니다. 정약용은 가난 속에서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라. 사람 인생은요,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올라가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의 말과 삶을 보면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헤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약용이 남긴 지혜를 조금 더 현실적인 인생 조언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큰 욕심을 가지면 큰 불행이 온다. 이 말은요, 욕심을 아예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욕심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남보다 잘 돼야 한다.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커지면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으니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내 분수를 알고 살아라. 분수라는 말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건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인정하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말한 행복은 화려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행복은 이런 겁니다. 오늘 밥을 먹고 가족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여러분, 행복은 돈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야 행복합니다. 정약용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정약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울컥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살면서도 자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조차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생각이 더 나죠.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 마음이 이해됩니다. 정약용은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깊게 느낀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잘해라. 하지만 그 말은 결국 후회하지 말고 살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약용이 강조한 마음의 관리에 대해 더 길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요. 건강도 흔들리고, 가족도 흔들리고, 돈도 흔들리고, 삶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음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마음을 잡는 방법으로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둘째, 욕심 줄이기. 셋째, 말을 조심하기. 이 3가지가 정약용의 인생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세지고 직설적이 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은 칼이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고생했어. 너 잘하고 있어. 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지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원래 그래. 이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정약용은 정말 현실적인 조언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해라.
여러분, 이 말 진짜 현실적이지 않나요? 돈 거래는 사람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정약용은 사람 관계가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여러분, 정약용은 단순히 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200년이 지나도 그대로 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초반 후킹처럼 강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까?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여러분, 정약용이 말한 사람답게 사는 삶이란 이런 겁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가족을 지키고, 하루를 부지런히 사는 것. 그리고 그 삶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책 중에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정리한 책입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자기 인생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라가 어떻게 해야 백성이 살까? 그걸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남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 정약용은 말합니다. 정치는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정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의 운영은 가족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만 하면 그 가정은 정치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약용의 말 중에서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가슴 깊이 들어올 만한 주제를 다뤄볼게요. 바로 후회입니다. 정약용은 후회를 싫어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바꾸면 내일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단순한 진리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오늘도 공부했고, 오늘도 글을 썼고, 오늘도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 하루가 쌓였어서 500권이 넘는 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자, 여기까지가 정약용의 지혜 중 가장 큰 뼈대입니다. 하지만 영상이 3시간짜리라면 더 풍성하게 구성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약용의 정신을 10개의 큰 주제로 나눴어.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장. 정약용이 말한 인생의 바닥. 여러분, 정약용은 바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야 진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어려움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내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화내는 사람은 화내고,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버팁니다. 정약용은 끝까지 버틴 사람입니다. 2장. 정약용이 말한 부지런함.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지런함은 인생을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길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확 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했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마다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그를 역사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책을 읽고, 산책하고, 글을 적고, 마음을 정리하면 그게 쌓여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3장. 정약용이 말한 말의 힘.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이 곧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평가받습니다. 말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게 보이고, 말이 따뜻하면 그 사람 자체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말은 적게, 뜻은 깊게.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해도 깊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조언부터 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만 해보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4장. 정약용이 말한 가족. 정약용은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은 내 인생의 뿌리다.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는 쓰러집니다. 가족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가족을 걱정했고, 가족을 생각했고, 가족을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족이 더 중요해집니다. 돈이 많아도 가족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족에게 남길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인생의 현실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민들, 그리고 가장 아픈 부분을 정약용의 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잡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부터는 정말 현실적이고 가슴이 찌릿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부.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고통과 후회.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런 감정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 살았나? 내 인생이 헛된 건 아니었나?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은 거 아닌가? 이 감정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몸이 아픈 건 병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병원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가난이 아니라 후회다. 여러분, 가난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내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후회는요, 밤에 누우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생각나고, 혼자 있을 때 더 커집니다. 정약용은 후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면 오늘이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과거에 묶이면 오늘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후회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반성하라.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괴로워하는 거고, 반성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건 후회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앞으로는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건 반성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반성은 사람을 살리고 후회는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면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그리고 반성은 지금 당장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있나요? 내가 내 자식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내가 가족에게 너무 냉정했다.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지죠. 정약용은 말합니다. 미안함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말로 전하라. 여러분, 사람은요, 미안하다고 말할 때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존심 때문에 못합니다. 내가 왜 먼저 미안하다고 해? 내가 더 억울한데?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이 마음이 관계를 끝내버립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자존심은 체면을 지켜주지만 사람을 잃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정말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먼저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 전, 사람들은 꼭 후회합니다. 그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그때 한 번 더 웃어줄 걸. 그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걸. 정약용은 그 후회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표현하라. 사부. 정약용이 말한 돈과 가난. 여러분, 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은요, 젊을 때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플 때 돈이 필요하고, 병원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여러분, 정약용은 가난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다. 이런 말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히 말했습니다. 가난은 괴롭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탐욕이다. 여러분, 가난은 괴롭지만 탐욕은 사람을 망칩니다. 정약용은 탐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탐욕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강하죠. 하지만 정약용은 그만큼 욕심을 무서워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돈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을 겪습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도 다투고, 친구도 끊어지고, 정약용은 말합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을 때도 사람이 변합니다. 돈은 늘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정약용은 돈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돈은 모으되 욕심내지 말라. 이 말은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모으되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약용은 또 말합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줄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은 돈이 새는 구멍이 너무 많아요. 배달, 쇼핑, 구독, 보험. 조금씩 조금씩 세다가 어느 순간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절약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절약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절약은 내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도 남깁니다. 가난할수록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여러분, 가난하면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세상이 나한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약용은 말합니다. 가난해도 마음을 더 바르게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삐뚤어지면 내 인생은 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5부. 정약용이 말한 자식과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제 가장 예민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속상해하는 부분이 바로 자식 문제죠. 정약용은 자식에게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따뜻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학문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부는 단순한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공부는 사람 되는 공부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남을 속이지 마라.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벼슬을 원하면 먼저 마음을 닦아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정약용은 성공보다 인성을 먼저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인성이 무너지면 성공해도 망합니다. 돈이 많아도 망하고 권력이 있어도 망합니다. 정약용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좋죠. 하지만 자식이 잘 된다고 부모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도 부모가 외로우면 불행합니다. 자식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부모를 무시하면 불행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정약용은 자식에게만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자식도 바르게 산다. 여러분, 자식 문제는요. 정말 복잡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자식이 연락이 없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자식이 돈을 요구하고,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과 끌려다니는 건 다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돕는 건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이용하는데도 계속 끌려다니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무너지는 길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부모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6부. 정약용이 말한 건강과 몸 관리. 여러분, 이제 건강 이야기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건강은 돈보다 중요합니다. 정약용도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면 사람이 쉽게 포기합니다. 정약용은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습관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건강도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습관, 짜게 먹지 않는 습관, 늦게 자지 않는 습관, 술을 줄이는 습관. 이게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몸을 함부로 쓰는 것은 내 인생을 함부로 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는 젊을 때 몸을 막 씁니다. 밤새고 술 마시고 무리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대가가 옵니다. 정약용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7부. 정약용이 말한 죽음과 마지막 준비. 여러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로 갑니다. 죽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겁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정약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지만 진짜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헛되이 산 삶이 두려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가슴을 때립니다.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헛되게 끝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럼 정약용은 어떻게 살면 헛되지 않다고 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하루를 정성껏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으니 오늘을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3부 후반부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3만자 완성까지 마지막 핵심이 남았습니다. 바로 정약용식 인생 정리법. 그리고 엔딩에서 시니어의 마음을 울리는 마무리 멘트입니다. 지금부터 4부 마지막 완성 파트로 이어가겠습니다. 4부.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교훈 인생은 결국 마음이다. 여러분,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몸이 늙어도 마음이 젊으면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몸이 멀쩡해도 마음이 늙으면 인생은 멈춥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추운 밤에도 불평하지 않았고, 외로운 날에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눈물이 날 때도 그 눈물을 글로 바꿨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책들은 결국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 정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명예도 돈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강조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말을 조심하라. 욕심을 줄여라. 사람을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내가 너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인생을 새로 썼습니다. 그는 유배지에 서서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약용처럼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숨을 쉬고 오늘 할 일을 하나 정하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저녁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헛되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은 큰 성공이 없어도 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결국 마음이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깨끗하면 이깁니다. 사람이 떠나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깁니다. 몸이 늙어도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정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답게 살아라.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